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CBC 시그나이트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세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각자 뷰티 산업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투자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K뷰티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업계에서 VC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소비재, 뷰티 브랜드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뷰티는 단순한 유행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은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고요. 오늘은 그런 시선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VC가 왜 K뷰티에 주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A, IPO 등 유연한 엑싯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화장품 업계는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뷰티 그룹들이 중국 시장이나 아시아 진출을 위해서 한국 브랜드를 인수했다면 그 이후 국내 대기업이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브랜드와 제조사를 편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FI, 즉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같은 투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재무적 투자 중심의 거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전략적 M&A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략적 투자자와 FI들이 함께 들어와서 M&A 생태계 전체가 활발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 시장은 M&A와 IPO 모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FI까지 들어와서 자금의 다층적인 엑싯 구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VC들이 K뷰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전체가 아닌 K뷰티의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2위 시장,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2024년 기준 20%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점유율에 있어서 역성장을 기록했죠.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들이 K뷰티를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2024년 기준 수입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22%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큰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시작되고 확산되는 시장입니다. 즉 미국에서의 성과는 곧 글로벌 무대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최대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브랜드라면 이후의 글로벌 확장성도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화장품 수출은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었죠. 사실상 제1의 전성기라고 하던 때는 대기업 위주의 중국향 수출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줄고 미국, 일본에서 각각 1위 수입국을 한국이 차지했고요. 여기에 유럽, 중동, 동남아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였다면 지금은 중소 인디 브랜드와 제조사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여기에서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들이 더 큰 시장인 오프라인으로도 진출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K뷰티는 특정 국가나 특정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과 채널을 다변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디뷰티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올리브영 기준으로 2024년 연매출 100억 클럽 브랜드가 100개를 돌파했다고 하죠. 저희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은 규모가 작은 브랜드들도 또 다른 라이징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가설로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몇몇 브랜드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디뷰티 생태계 전체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스케일업을 함에 있어서 VC의 투자 자금이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보낸 K뷰티의 성장 엔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트렌드 리딩입니다. 클린걸, 모닝쉐드와 같은 트렌드가 K 스킨케어와 색조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 미니멀리즘 같은 글로벌 트렌드 니즈에 K뷰티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형 혁신과 바이럴 파워입니다. 한국 브랜드들의 독창적인 제품들이 쇼폼 콘텐츠와 만나면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한국 브랜드는 혁신적인 제품을 바이럴 콘텐츠로 확산시키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K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인지도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브랜드들은 아마존을 단순한 판매 채널로 쓰는 게 아닙니다. 리뷰를 꾸준히 축적하고 프라임데이 같은 이벤트에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프라인까지 확장합니다. 특히 아마존 내에서 키워드 최적화와 광고 집행 전략을 잘 세운 브랜드들이 눈에 띄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아마존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브랜드가 글로벌 스케일업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는 오프라인 리테일 확장입니다. 주요 글로벌 리테일 채널들이 한국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넘어서 더 큰 시장인 글로벌 오프라인 유통망에 구조적으로 K뷰티가 편입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K뷰티의 성장 엔진은 잘 갖춰진 ODM 인프라입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원 브랜드 숍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브랜드와 생산이 분리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ODM이 제품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기업이 기획, 생산, 유통을 모두 도맡았다면 지금은 브랜드는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생산은 ODM이 전문적으로 맡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이 덕분에 제품 개발 속도는 조금 더 빨라졌고요. 품질은 더 높아졌고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도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견고한 밸류체인은 K뷰티의 근본적인 투자 매력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시장 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서 기획력만 있다면 빠르게 신규 진입할 수 있습니다. ODM과 용기업체들은 업력이 오래되고 꾸준한 실적을 가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유통사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시장이 원하는 브랜드를 빠르게 공급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신규 라이징 스타가 계속 등장할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이 담보된 산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본 K뷰티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시장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VC들은 주로 어떤 포인트를 보고 판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평가할 때는 크게 5가지를 봅니다.
브랜드 차별성, 제품 경쟁력, 팀 역량, 시장 확장성, 엑싯 잠재력입니다. 즉 단순히 매출과 이익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를 함께 종합합니다. 이런 틀 안에서 이 브랜드의 잠재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확장력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확장력에서는 글로벌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북미, 일본, 유럽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출 구조가 D2C, 리테일, B2B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히어로 SKU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접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지도 체크합니다. 지속 가능성에서는 브랜드 IP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예컨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권을 등록 완료했는지, 그리고 포뮬러 독점 계약을 맺어서 권리를 확보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와 투명한 재무, 그리고 인수나 IPO 후에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을 핵심 인력들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시장에서 이 브랜드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브랜드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도 조금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무엇보다 PMF, 프로덕트 마켓 핏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브랜드 전개 전략이 잘 짜여져 있는지, 소비자가 실제로 반응을 하는지, 매출 성장률 같은 기초 성장 지표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로스 스테이지에서는 본격적인 스케일업과 수익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 브랜드 대비해서 비용 구조는 얼마나 효율적인지, 매출 비중이 특히 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등을 보고요. 또 나의 제품이 판매되는 채널 믹스가 얼마나 다양화되었는지, SKU 확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더 나아가서 엑싯에 대한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스테이지에서는요. IPO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채널 믹스를 최적화하고 ODM, 물류, 마케팅비와 같은 비용 구조를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브랜딩 자산과 IP를 관리해서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고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서 시장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 각 단계마다 VC가 검토하는 포인트들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의 균형입니다. VC들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하느냐를 높게 평가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투자 테마는요, 더마 시술이 홈케어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시그나이트도 이쪽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과거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시술들이 이제는 고기능성 화장품이나 홈뷰티 디바이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로만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시술용 성분들이 이제는 화장품 제형으로 출시되고 있고요. MTWS와 결합해서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와 뷰티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교차 영역이 차세대 K뷰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요. 뷰티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K뷰티는 이미 수익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입증했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소비재 카테고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주인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시그나이트도 그 성장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